한 애국 동지가 카톡을 보내왔는데요. 그 내용이 미국 국제전략연구소 솔리움 마키나 팀, 이 팀의 루크 컨디두어 수석연구원장이 한반도 정세를 분석한 것, 이것을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낸 그 작성된 글이 2017년도 7월 7일 날, 며칠 전에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그 국제전략연구소는 미국 워싱턴에 있고요. 보수 성향의 외교 전문 싱크탱크입니다. 그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는 브루킹스 연구소, 꽤 알려져 있죠, 브루킹스.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 이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와 함께 미국에서 이제 상당히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재단이 국제전략연구소 CSIS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정세 분석을 해가지고 백악관에다가 대통령에다가 그 분석 보고서를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미국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사급 연구원만 해도 220여 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연구소죠. 전 세계에 뭐 어지간한 거 다 다루고 있는, 뭐 미국 문제 다룬 거 마찬가지로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독일 통일에 관해서, 또 키프로스의 분단에 관해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갈등, 러시아와 크림반도 갈등이 있었죠. 그 갈등,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분석을 한 것으로 정평이 있는 그런 팀이 솔리움 마키나 팀이라고 합니다. 이 팀이 최근 이제 한반도 정세가 위태로워지니까 이 한반도 정세를 집중 분석해서 발표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팀의 수석연구원장입니다. 수석연구원장 루크 컨디두어가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이제 어떤 분이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한국 언론에는 이것이 보도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한국 언론에 일절 안 나오는데, 이제 뭐 블로그 뭐 이런 데만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내용이 우리나라에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솔리움 마키나 팀과 본인에 대해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한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컨디두어 원장이 다음같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탈리아계 독일 출신으로서 이탈리아계고 독일 출신이고 미국 사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조상은 이탈리아 사람이고 살기는 독일에서 살고 지금 현재 미국 시민으로 있는 사람. 여러 나라를 이제 섭렵했군요. 독일 통일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분석했기에 현재 대한민국의 격동적 양상에 촉각을 곤두세워. 독일 통일을 자기가 직접 목격하고 분석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이 격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여기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팀의 구성원 모두 나와 같이 세계 곳곳에 이제 분단, 갈등, 뭐 통일, 그런 것을 연구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통일 전문가라고 하면 맞겠습니다. 통일 전문가 팀 혹은 분단 국가 전문가 팀. 그것이 바로 솔리움 마키나 팀이 된다는 것이죠. 현재 대한민국 상황을 간단히 브리핑해 줄 수 있는가? 이렇게 대한민국 상황을 간단히 좀 얘기해 달라고 질문을 하니까 대답하기를 솔직히 말해서 좋은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이 좋지 않다고, 상황이 나쁘다, 이렇게 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미국의 위협에도 의외로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북한 체제의 방향성을 확립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미국이 그렇게 제재하는데도 이 김정은이가 굴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북한 체제가 어느 쪽으로 갈지 이거
방향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지경이라는 것이죠. 어지간하면 굴복을 하는데 김정은이 끄떡도 안 하고 대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북한은 협상과 대화가 불가능한 상대로서 이 점에서는 북한은 대화와 협상이 불가능한 상대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고 이건 뭐 도대체 되지도 않을 일을 하고 있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협상과 대화가 불가능한 상대인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시국에 적합한 대통령이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이 번역을 정확히 했는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시국에 적합한 대통령이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북한이 대화가 불가능한, 협상과 대화가 불가능한 그런 나라인데 자꾸 문 대통령이 대화하자, 협상하자 이러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 현재 상황에, 한반도 상황에 문 대통령은 적합한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한반도와 독일은 동일선상에 놓아서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독일은 뭐 대화와 협상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게 안 통하죠. 북한이 대화 협상이 안 통하니까 무조건 한국에서 빼먹을 건 다 빼먹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북한이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무슨 대화를 합니까? 한반도의 통일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고대 로마 학자 부폰의 이야기, 유명한 학자죠. 부폰. 이 부폰은 국가의 분열을 막고 통일을 추구하려면 세 가지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폰이 국가의 분열을 막고 통일을 추구하려면, 통일하려면은 세 가지가 성립되어야 된다. 첫째, 루멘 바실리움. 이것은 이제 국민과 국가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통일을 하려면은 국민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된다. 국론 통일이 돼야 된다. 국론 통일이 돼야 통일을 이룰 수 있다. 둘째, 테네브레누스. 분단된 형제들은 통일 의지가 있어야 된다. 분단된 나라 사람들이 통일 의지가 불타올라야 통일이 가능하다. 북한은 국민과 국가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다 통일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국민과 국가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와 이 국민들, 특히 보수우파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좌파들이 통일 의지가 없습니다. 통일 안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뭐 무슨 선언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면 통일할 의지가 없습니다. 통일할 의지가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북한 체제를 보장하고 뭐 그냥 그대로 그냥 가는 걸로 이런 북한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잡아먹으려고 적화 통일을 하려고 눈에 불을 켜 있고 우리는 통일할 의지가 없고 우리 정부는 테네브레누스 분단된 형제들은 통일 의지가 있어야 한다. 통일 의지가 없습니다. 세 번째, 솔리움 폰스. 나라는 안정과 평화가 있어야 한다.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로워야 통일이 가능하다. 북한도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로워야 되고 우리도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로워야 됩니다. 북한은 강제적으로도 안정되고 평화되어 있습니다. 뭐 반동을 용납하지 않으니까 다 때려잡아서라도 안정되고 평화롭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정 평화가 없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좌파 우파 대립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원장이 현재 한반도는 세 가지 모두 충족하고 있지 않다 이랬습니다. 한반도는 그러니까 통일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통일 전에 자국을 생각하고 발전을 꾀했던 독일의 좌파와는 독일에도 좌파가 있었고 우파가 있었고요. 그렇게 했는데 독일의 좌파들은 통일 전에 독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통일이 되도록 해야 돼.
그 통일 전의 독일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 이렇게 애를 썼는데, 대한민국의 좌파는 자신의 나라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에 초점을 세운다. 대한민국 좌파는 독일 좌파와 전혀 다릅니다. 독일 좌파는 자기 독일을, 서부 독일을 존재하고 동부 독일을 흡수해서 통일을 시켜가지고 옛날 독일의 영광을 재현하겠다. 민주주의. 이렇게 여겼는데, 우리나라 좌파는 대한민국 정체성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든지 없애고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이 지금 보여진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한국의 정체성을 흔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연방제를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연방제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서로 안 맞는다는 거죠. 남북한 양측 모두 국내외로 안정된 상황이 아니다. 북한은 미국의 압박 때문에 안정이 안 되고 경제 안정이 안 되고요. 정치적으로도 사실상 불안한 것이죠. 남한은 남좌우 대립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첫째와 셋째가 달성되게 노력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첫째와 셋째, 최소한 둘째는 고사하고 첫째와 셋째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가 뭐죠? 루멘 바실리움, 국민과 국가가 하나가 국론 통일시키는 것, 이것을 해야 되고, 세 번째, 솔리움 폰스, 나라는 안정과 평화가 있게 하고, 이것을 대한민국 대통령은 해야 하는데,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점이 부족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국가가 하나 되게 하는 국론 통일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좌파 중심의 정부를 다 만들어버리고, 자기 한 대로 밀어붙이고, 우파는 어떻게 하든지 다 신경도 안 쓰고, 그런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라가 안정과 평화가 없는 거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는 부글부글 끓고, 용암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지금 지경이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제가 일본의 아소산을 가봤는데요. 아소산 큰 분화구가 유황 냄새가 펄펄 나면서 부글부글 끓고요. 와, 그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거기 또 구경거리라고, 구경거리는 구경거리죠. 그 밑에 마을이 있고, 근데 거긴 또 부글부글 용암이 끓는 것을 이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으니까 그 유황 냄새가,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못 올라가게 해요. 거기는 그 유황 냄새에 이제 중독되니까 바람이 반대로 불어야 올라가는데, 마침 저희들이 갔을 때 바람이 반대로 불러가서 올라가서 구경했거든요. 대한민국 상황이 아소산인 것 같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 아소산이 지난번에 조금 폭발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문제입니다.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평가는 어떤지 아주 예민한 질문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하게 불굴의 의지를 가진 강인한 대통령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외국 사람들, 아주 특히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불굴의 의지를 가진 강인한 대통령,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수많은 위협과 선전에도 의연하게 대처해 나갔고 북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가졌다. 잘했습니다. 처음엔 좀 잘 못하다가 아주 중반 이후로는 잘했습니다. 좌파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제출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적대시하는 것을 취했습니다. 이탈리아 속담 중에 박근혜 대통령을 잘 나타내는 속담이 있다. 속담이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의 여행자는 오감의 황홀경을 이길 수 없다. 내용이 좀 우리가 이런 속담을 안 써서 내용이 어렵습니다. 하늘의 여행자는 오감의 황홀경을 이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감은 사람의 5가지 감각을 말하죠. 미각, 촉각, 후각 이런 것을 오감. 오감의 황홀경을 이길 수 없다. 하늘의 여행자.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요. 고대 로마와 카르타고의 기나긴 전쟁. 로마와 카르타고가 오랫동안 전쟁했죠. 그래서 로마가 승리했는데 그 로마가 어떻게 승리했느냐? 그 요인이 반짝이는 샛별을 품은 물소리 때문이다. 오감의 황홀경을 로마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오감의 황홀경, 반짝이는 샛별을 품은 물소리. 이거 뭐 감성적이잖아요. 이런 오감의 황홀경을 로마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오감의 황홀경이 없이 하늘의 여행자, 하늘을 여행했던 카르타고를 무찔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여행자, 오감의 황홀경과는 반대를 말하죠. 카르타고는 군사 나라죠. 군사 나라니까 이 감성적인 것은 없어요. 무조건 뭐 돌격 앞으로 이거밖에 없고 하늘을 여행하는 그런 뭐 찌를 듯한 군사력으로 처음에 로마를 위협했는데 로마가 오감의 황홀경을 가지고 있는 감성이 풍부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찌를 듯한 카르타고의 군사를 물리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감의 황홀경을 가진 대통령이다. 지금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로마의 위엄과 찬란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로마의 위엄과 찬란한 능력, 오감의 황홀경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만약 그녀가 탄핵되지 않았더라면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해서 동아시아의 질서를 확립했을 것이라 믿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감의 황홀경을 가진 그러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트럼프와 딱 손을 잡고 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박근혜 대통령이 높이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조언할 것이 있는가? 지금이라도 창성의 구원자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복권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창성의 구원자라고 높이 평가를 또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복권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감의 황홀경을 가진 위대한 지도자,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복권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왜곡된 언론에게 속았던 것을 뉘우치며 올바른 미래를 추구해야만 한다. 참, 외국 정확하게 분석을 했군요. 왜곡된 언론에게 속았던 것을 뉘우쳐야 되는데 지금도 이게 뉘우치는 국민들은 거의 없으니까요. 뉘우쳐야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복권시키라고 운동을 해서 올바른 미래를 추구할 수가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타락의 7죄종에 비견할 만한 큰 실수다.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 미래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것은 타락의 7죄종에 비견할 만한 큰 실수다. 이런 말. 타락의 7죄종이 뭔지 저도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서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천주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천주교. 제가 어릴 때 천주교 다녔는데 이런 말은 못 들어봤거든요. 타락의 7죄종은 천주교가 사람을 타락시키는 7가지 죄의 종류. 타락의 7죄종. 7가지 죄. 사람을 타락시키는 7가지 죄. 타락의 7죄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 인색, 시기, 질투, 분노, 음욕, 탐욕, 탐식, 나태. 이렇게 7가지. 교만, 인색, 시기, 질투, 분노, 음욕, 탐욕, 혹은 탐색, 탐식, 나태. 이런 것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7가지 죄인데, 이 박근혜 대통령을 타락한 이 죄가 천주교에서 사람을 타락시키는 7가지 큰 죄와 똑같을 정도로 큰 잘못이라는 거죠. 큰 잘못. 대한민국 사람들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도 지금도 자기들이 잘했다고 정의를
세웠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착각을 하고. 다양성은 바람직한 것이면 좌파 우파에 있는 건 바람직한 것입니다. 뭐 하나만 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다양성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유럽의 좌파와 대한민국의 좌파는 다르다. 과격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통일의 희망을 저해하고 대한민국을 좀먹는 무한한 탐식의 근원이다. 이렇게. 유럽의 좌파들은 통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더군다나 좋은 쪽으로 통일을 하려고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통일하고 독일 그랬죠. 서독의 좌파들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이상하게 무슨 조카 통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통일의 희망을 저해하고 대한민국을 좀먹는 무한한 탐식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한국 언론에서 이 루크 컨디두어 수석 연구원장의 분석을 보도를 했는가 봤더니 하나도 못 찾았어요. 인터넷 검색하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블로그 뭐 카페 이런데 이 번역된 그 인터뷰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들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이런 중대한 발언 한 거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왜 보도를 안 했을까? 보도 안 한 이유는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자기들이 박 대통령 탄핵을 앞장서서 주동을 하고 선동을 했는데 이 루크 컨디두어 원장의 말을 보도하면 자기들이 타락의 칠죄종과 같은 큰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나니까 보도할 리가 없죠. 그래서 보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물론 또 루크 컨디두어 수석 연구원장의 이 인터뷰 내용이 정확하게 번역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요거 전부 다니까. 출전이 어디인지, 어떤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지 그걸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나중에 그 내용을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